자, 오늘은 유리함수와 유리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렸던 거 다 기억나시나요? 연습하셨습니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하신 분도 있고,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안 하면은 까먹습니다. 일단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리다가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조금 이따 시간 나오면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리식과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는데, 자, 유리식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항식이죠, 다항식. 우리가 기존까지 계속 배웠던 애입니다. 우리가 뭐 x제곱 플러스 2, 3x제곱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린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배워야 될 건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는 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분모에. 그래서 우리는 걔를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수식. 자, 다항식에는 우리가 차수라는 게 있었어.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몇 차식인지 얘기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분수식에는 차수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뭐 2분의 1차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0의 자리, 뭐 1의 자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분수를 뭐 무슨 자리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것처럼 마찬가지 얘도 몇 차식이다라고 따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식의 정의는 약분 후에도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식을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x분의 2x 이런 건 정리하면 그냥 2죠. 그런 걸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분 후에도 분모에 미지수가 존재하는 애들에 대해서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다항식 너무 지긋지긋하게 했잖아. 도대체 몇 번을 한 거야? 인수분해, 뭐 2차 함수, 2차 방정식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는 바로 이 새로 배우는 분수식이 포인트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이 분수식. 자, 그러면 우리 이 분수식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유리식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유리식의 계산에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 몇 가지. 자, 첫 번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대분수화라는 거야. 자, 이 대분수화라는 건 우리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꿨듯이 똑같이 식을 대분수로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해요. 왜? 언제 할 거냐면 이거 하고 나서 유리함수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자, 요런 식이 있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요런 식이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4분의 7 같은 경우는 얘를 1과 4분의 3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혹은 1 플러스 4분의 3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어. 우리가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숫자로만 보면 딱 어떤 느낌이 오냐면, 얘가 이걸 7을 4로 나눈 몫이구나. 이 3이 나머지구나 라는 걸 잡아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1차식은 사실 암산도 되고 계산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딱 봤을 때 어차피 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맞니? 어차피 얘를 1로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로 당연히 묶을 거야. 당연히 2로 묶을 거고 얘가 무조건 x 플러스 2라는 애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럼 우리가 맘대로 4를 더해줬으니까 4를 빼줘야겠죠? 근데 원래 마이너스 4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 8로 바꿔 적어줄 수 있고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2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8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대분수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걸 대분수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1차식은 그냥 계산으로 풀었어. 하지만 이 분자가 2차식 혹은 3차식 요런 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처럼 그냥 직접 나누기를 해주시거나 조립제법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를 찾아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만 하고 크게 얘기하진 않을 거야. 왜? 이번에 중요한 파트는 1차식에서의 대분수화가 중요한 파트니까 2차식부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부분분수입니다. 자, 이 부분분수는 요런 애야. 이 부분분수는 A라는 B라는 식을 곱했어, 분모에.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얘를 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1 곱하기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뭐 여기 숫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다 그냥 따로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여기 뭐 AB분의 3이다. 그럼 앞에다가 3을 빼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얘가 도대체 왜 이러냐? 그거는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 보면 빨리 들어와. 자, 얘를 통분해서 계산해 보면 얘가 분모는 A, B가 될 거고 분자는 B-A가 되겠죠? 그럼 B-A와 여기 B-A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걸 딱 보면 어떤 친구들은 감각적으로 느낌이 왔을 거야. 얘가 만약에 연속적인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소거가 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것 정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짜리도 있어. 자, 얘는 자, 요렇게 적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 맨 뒤에서 앞에 거 빼준 것분의 1 하고 곱하기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얘도 다시 우리가 부분분수로 쪼갤 수 있겠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가비엘이에요. 가비엘이. 자, 얘는 어떤 애냐면 요런 애야.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고 C분의 Z가 같으면 우리 얘를 K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럼 얘를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같다라고. 자, 왜 그럴까요? 증명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얘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A분의 X가 K였잖아? 그럼 우리는 X를 AK라고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B분의 Y를 K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Y는 BK라고 적어줄 수가 있을 거고 Z도
ck라고 적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봤을 때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k 플러스 bk 플러스 ck가 되겠죠? 그럼 얘는 다시 k로 묶어주면 요런 식이 되는 거니까 얘가 약분이 돼서 다시 k로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의 비율이 다 같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유리식입니다. 기본적인 유리식 계산이랑 가비에리에 대해서 좀 배워봤어요. 이번에 중요한 건 부분분수는 뭔가 소거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겠다. 뭔가 맨 앞과 맨 뒤만 남는 그런 문제들에서 좀 잘 보이겠다라는 걸 가져주면 되고, 이 대분수와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울 유리함수에서 많이 쓰일 겁니다. 지금 배울 유리함수에서. 자, 이제 유리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유리함수입니다. 그럼 분명히 유리식을 배우고 유리함수를 했어. 그럼 유리식도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나눴었죠. 그럼 유리함수도 다항함수와 분수함수 이렇게 나뉠 텐데 우린 그 중에 분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똑같아요. 약분 후에도 분모가 미지수가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야. 자, 얘의 기본 형태는 우리가 언제 봤냐면 중1 때 봤어. 중1 때. 이런 모습 봤던 거 기억하나요? 이런 거 뭐라고 불렀지? 우리가 옛날에 반비례라고 불렀었죠. 반비례. 맞니? 반비례라고 불렀었던 애입니다. 자, 근데 봐봐. 분모에 미지수가 생겼어. 근데 우리 분수를 처음 배울 때 분모에 들어갈 수 없는 애가 있습니다. 0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럼 이번에도 걔가 키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갑시다.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겨서 만약에 K가 양수야. K가 양수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겁니다.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는 모양이 될 거고요. 만약에 K가 음수라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는 얘가 K 곱하기 X분의 1이다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알아야 될까? 도대체 왜? 너네가 요런 애가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자, 이런 애가 나오면 많은 친구들이 이럽니다. 선생님, 이거 K가 1 아닌가요? 아니에요. K 2분의 1입니다. 얘는 2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K예요. 알겠죠?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X의 깃은 항상 1입니다. 알겠죠? 이건 조금 이따가 평행이동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 즉, 이 그래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에 닿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K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린 마찬가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 Y값, Y축에 닿을 수가 없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근선이라는 게 생겨요. 점근선. 점근선이라는 애가 생깁니다. 바로 X는 0, 그리고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생기죠. 그 다음
이 점근선의 교점은 0,0이라는 것도 잡아줄 수 있어요. 0,0. 그 다음 얘네의 그래프의 대칭을 좀 얘기해보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요렇게 요런 선과 요런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따로 이렇게 적어줬죠? 중요하니까 따로 적어놓은 겁니다. 중요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봐봐. 우리 여기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의 넓이는 서로 다를까요? 재훈 너 자냐? 이 두 사각형의 넓이는 서로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얘네 둘 다 교점이 여기 위에 있죠? 여기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얘가 이 식이 x를 넘겨보면 x, y는 k다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x좌표와 y좌표를 곱하면 우린 무조건 k라는 거지. 그러니까 즉 이 사각형들 넓이는 모두 다 k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까먹지 않도록 얘기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점이 어느 점이냐면 바로 이 점이야. 여기 0,0 바로 0,0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왜? 나한테 수업 들은 애들은 알겠지만 내가 2차 함수 때도 꼭 중요한 점이 있다고 했었어. 꼭지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원방에서도 원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걔네가 움직이면 그래프가 따라 움직일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평행 이동을 시켜볼 겁니다. 우리는 평행 이동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p,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q를 넣기로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y는 자, 이렇게 적어줄 거야. 책을 보면 우리는 이 a가 없을 겁니다. 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a가 사실 어디에 들어있는 애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k에 들어있는 애야. 사실 k에 들어있는 애인데 내가 굳이 끄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유는 너네가 너무도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이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2x-4분의 3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너넨 대부분 얘기하는 게 선생님 이거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x의 개수는 1이라고. 나머지는 다 k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가 2의 x-2 분의 3 플러스 2라는 거고 k가 2분의 3이고 얘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애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x의 개수는 항상 1로 만들어줘야 정확한 평행이동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가 평행 이동을 했는데 아까 내가 0,0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제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래프도 같이 움직일 거거든. 그러면 얘가 움직였어. 얼만큼 움직일 거냐면 P, Q만큼 움직이겠죠. 그럼 점근선이 아까 X는 0이었고 Y는 0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점근선은 X는 P고 Y는 Q라는 애가 되겠네. 그래서 점근선이 이런 점근선을 갖는다는 소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혹은 이쪽으로 그려지겠죠. K가 음수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잡아봅시다. 자, 점근선은 아까 0,0이었는데, 그래서 X는 0이었고 Y는 0이었는데 이번엔 PQ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X는 P, Y는 Q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 다음 점근선의 교점은 P, Q로 당연히 바뀔 거고요. 우리는 얘조차도 이 대칭인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 얘조차도 이 PQ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Y는 X-P 플러스 Q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로 대칭이 바뀐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한 게 PQ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맨날 여기 이 유리함수 설명할 때 맨날 PQ를 기억해. 제발 PQ를 기억해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뭔지 알아? 너넨 PQ가 아는데 PQ가 뭔진 몰라. PQ만 알아. 알겠죠? PQ는 0,0이 얼만큼 대칭 이동했는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애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0,0 이동한 거 따라서 나머지도 싹 다 이동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간혹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선생님,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거 알겠어요. 얘는 1사분면에 있는 거 알겠는데 얘가 몇 사분면에 지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미 1차 함수 때도 했고 2차 함수 때도 했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Y좌표가 0일 때 X좌표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거나, 아니면 X좌표가 0일 때 이 Y좌표가 여기 위에 올라가는지 여기 밑에 있는지, 즉 Y절편이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만 찾아주면 얘가 몇 사분면 지나는지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기억하시고 얘가 어떻게 해야 몇 사분면에 지날지 안 지날지는 직접 고민해 보세요. 알겠죠? 고민해 보고 안 되면 가져오세요. 자, 다음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라는 애야. 야, 이거 아까 어디서 봤는데? 내가 분명히 대분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왜? 지금 쓰일 거니까. 지금 쓰일 거니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오늘 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인데 왜 이렇게 다 잠에 빠져갖고 그냥 거의 눈이 반쯤 감겨서 수업 듣는 것 같은데. 최은호. 자, 봅시다. 자, 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대분수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대분수화를. 그래서 이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자체를 대분수화를 한 다음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얘가 얼만큼 이동했고 얼만큼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PQ를 좀 더 쉽게 구해보자고. 어떻게? 자, 봐봐. 우리가 이 P라는 애는
이 P라는 애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0으로 만들어진 애가 P 아니야? 맞나요? 봐보세요. 여기도 우리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가 P였죠. 여기서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가 P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P겠구나. 맞나요? 그 다음 Q는 우리 여기 있는 애 아까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목 아니었나요? 몫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몫이 무조건 A분의 C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몫은? 그래서 우리는 얘가 A분의 C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Q 정도는 금방 찾을 수 있어. 그럼 이제 너네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 너네 맨날 날로 먹으려고 그러잖아. 선생님 그럼 K는요? K는 어떻게 쉽게 못 구하냐? 네, 못 구해요. 이거는 정리하고 구하셔야 합니다. K는 정리하고 구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부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PQ야. 그래서 PQ를 가장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K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요 땅으로 생긴 건지 아니면 요 땅으로 생긴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K의 부호를 찾아주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찾아줍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역함수입니다. 이어까지만 하고 한 5분 쉴게. 좀만 참자. 야, 이 고1 아저씨들아. 어떻게 중3 애들보다 고1이 더 졸고 있어. 정신 안 차려. 자, 역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잡아줘야 되는 게 먼저 PQ가 얘네라고 얘기를 했어. 얘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선생님 얘를 역함수식 저번에 바꾸는 거 했었죠. 저번에 바꾸는 거 했었던 것처럼 먼저 변경부터 할 건데 좀 쉬운 걸 먼저 알려주자면 자, 봐봐. 우리가 역함수는 y는 x승이라 그랬어. 그럼 xy가 바뀌겠지. 그럼 우리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 되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였잖아. 그러면 역함수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걸로 바뀔 거야. 알겠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b와 이 c만 어떻게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역함수는 먼저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자고 했어. x는 뭐다로 바꿔주자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얘 넘기면 우리는 a, y, x 플러스 by는 c, x 플러스 d가 될 거고 x 넘겨주고 y 넘겨주면 ay 마이너스 c, x는 마이너스 by 플러스 d가 되겠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x는 ay-c분의 마이너스 by 플러스 d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x, y 다 바꿔서 다시 써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y는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다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맞니? 그럼 우리 여기에서 PQ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자, 여기에서의 P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 A분의 C.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Q는 몫이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바뀌었네. 그쵸? 그 다음 선생님이 분명히 여기에서 B랑 C만 변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 봤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B랑 C가 순서가 바뀌고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거야. 알겠나요? 그럼 우리 이거 얘 역함수 구할 때 굳이 이런 그지 같은 짓 해야 돼? 안 해도 되겠지. 얘 역함수는 그냥 얘 바꿔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끝인 거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지 같은 짓
그만합시다. 역함수 구할 땐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입니다. 여기까지가.